네, 합격 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9회 정보관리기술사 안흥원입니다. 앞 시간에 저희 강정배 기술사님께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좀 알아듣기 쉽고 뭔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네.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강멘토님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고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기술사라는 사람을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설명회 진행이 딱 끝났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좀 가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좀 어벙한 느낌?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없애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합격 수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제 언제든지 이따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격 수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목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기술사의 개념 및 분류, 그리고 합격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합격 시 이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까 뒤에서 잠깐 들었는데 대부분 말씀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시간도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사의 개념인데요.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려고 하는 기술사가 정보 처리 기술사죠. 정보 처리 기술사는 크게 정보 관리 기술사하고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활동을 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습 범위는 두 기술사 공통으로 IT 경영, 그다음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보안, 디지털 서비스, 알고리즘, 인공지능, 확률 통계,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동일한 범위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조금 정보관리 기술사하고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를 조금 구분을 짓는다면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는 조금 더 컴퓨터 구조나 운영 체제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까 다 말씀 들으신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합격을 위한 노력인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했느냐는 좀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이제 그래도 좀 참고가 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람마다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 스타일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하시고 이제 본인만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른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나 좀 각오를 하시고 이렇게 오셨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치가 않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는가? 이거 혼자서는 못하나? 그렇죠? 이게 저는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 자격증들은 혼자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죠. 사실 기술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열심히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요즘엔 동영상들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스포츠 있잖아요. 골프라든지 테니스, 수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서 따라하면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 이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뭐라 그러죠? 그 포즈 같은 거, 그 자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세를 처음에 아예 몰랐을 때 초보 때부터 자세를 전문가한테 배우신 분들하고 혼자 하다가 나중에 자세를 교정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더 빨리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초보일 때부터 정확한 포즈를 배우신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 고수의 그죠? 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재능이 또 출중하신 분들은 그냥 대충 해도 잘 하시죠. 네. 그래서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고 뭔가 쓰기에 재능이 있고 구조화를 잘 시킨다. 그래서 난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혼자 진행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이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시작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감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은 충분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서 등록을 했고 등록을 하고 나서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학원을 등록하기 전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요즘에는 카카오톡, 뭐 오픈톡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뭐 소모임 같은 걸 통해서 좀 정보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술사로 공부하는 사람들 해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주에 오늘 뭐 이번 주에는 한 3개 정도 공부를 했다. 도메인 3개 정도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열심히 하셨네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본 필수반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40, 50개 정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9주 정도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저 때는 8주였거든요. 네, 9주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한 450개에서 500개 정도의 토픽을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미 일단 그 수부터 차이가 나죠. 혼자 하시는 분들은 3, 4개 했는데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2달이 지나면 400~500개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뭐 준비를 하시는 그 자료를 준비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효율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일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생활 패턴도 조금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확보된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 주마다 내가 학습했던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강정배 기술사님께서 최소 6시간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자신감만 많았지 아는 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는 것도 전혀 없었고 자격증 시험도 그 뭐라 그러죠? 문제은행식으로 덤프 같은 거를 봐서 그것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정말 시험에 응시를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사를 도전을 하게 된 계기도 너무 단일화된 패턴으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분야의 IT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이 있어서 나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 목표 시간을 처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세운 계획인데요. 일단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기본 필수반을 다닐 때 하루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주간 시험은 매주 참석을 했어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시험은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아는 지식을 남들한테 설득력 있게 구조화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쓰기 시험이죠. 내가 아는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남들보다 더 잘 구조화해서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 10시간,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집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할 때까지 조금 지원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빨리 합격을 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공부가 길어지면 이제 집에서도 힘드시죠.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공부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도 또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이 안 따르면 또 합격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합격까지 시간이.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뭔가 좀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서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자신감이 엄청 많았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시키는 거는 다 했어요. 시키는 걸 다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시험에서 5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합격하겠구나. 그리고 심화반에 갔어요. 심화반에 갔는데 고수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분명히 같은 내용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답안지를 구성하는 순간 이게 점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써보신 분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잘 구조화해서 쓰시는 분들하고 아는 것만 나열해서 쓰는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이거는 쓰기 시험, 일단 필기는 쓰기 시험이에요.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쓰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쓰는 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쓰고,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갖춰져야 쓰기도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80% 정도는 학습을 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쓰는 시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썼었어요. 그렇죠?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쓰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말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단기 합격을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워낙 합격하는 인원도 적었고요. 고수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애들도 있거든요. 애들 육아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논 끝에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 시간을 줄이고 뭐 집안일을 더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몰래 공부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는데 시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은 밤에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밤에 공부하시고 뭐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돌아와서 밤에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저는 좀 발상을 좀 바꿔봤습니다. 밤에 일찍 자고 아예 새벽에 일어나자.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업무 시작 시간이 9시였거든요.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루 시작하기 전에 6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6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 중에 틈틈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업무를 하다가도 하루 종일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틈나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3시간 정도 확보를 해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이제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집안일을 하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는데,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면은 새벽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생활 패턴이 확실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바뀐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빠르게 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만 확보를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 밤에 공부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게, TV도 재밌는 거 하고 뭐 회식 같은 거 갔다 오면 좀 알딸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에는 저를 방해하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TV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렇죠? 조용하고 다 자고.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이 좋았고요. 근데 이 확보한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뭐 하나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을 찾아보죠.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뭐 검색어에 이런 게 있네? 한번 눌러보고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 훅 가죠.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뭐 그러면 한번 보면 1시간 훅 가죠.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0분 단위로 제가 뭘 했는지를 작성을 해봤어요. 휴대폰 제 어플에 뭐 10분 단위 알람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리면은 내가 10분 동안 뭐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서 관리를 했어요. 이거를 한두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낭비되는 시간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확인을 받으시는 거는 주간에 나와서 시험을 보시는 거죠. 주간에 나와서 시험 보시는 게 처음에는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아는 것만 나와도 쓰기가 힘든데 모르는 것도 막 있거든요. 모르는 거는 정말 펜이 안 나갑니다. 내가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이러다가 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걸 못 써서 시험 보시는 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면은 안 되죠.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모르는 게 나와도 어떻게든 공부한 것들을 끌어다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게 나왔어. 아예 이건 추측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내가 공부했던 그냥 다른 거라도 연습 삼아서 쓰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쓰기 시험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뭐 심화반을 하고 뭐 공부를 몇 년 해서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전 시험에 가면 모르는 문제가 꼭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푸셔야 되는 상황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끌고 와서 쓸 수 있느냐가 평소에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게 저희가 기본 필수반, 심화반에서 그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연습을 조금만 하면. 근데 모르는 거를 어떻게 더 끌어와서 쓰느냐, 이 연습은 혼자 할 때는 안 돼요. 이렇게 다 같이 시험을 볼 때 내가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 와야 그게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게 너무 싫고 힘드시더라도 주간 시험은 꼭 나와서 무조건 내가 10문제, 4문제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응해 주시면은 정말 합격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말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약속 있으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잘 확보를 해서 학습을 하시고 시험은 꼭 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필수반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9주 과정이잖아요. 9주 과정이면은 한 63일 정도 되는 거죠. 한 2달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40-50개의 토픽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40-50개.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다른 공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그죠? 과제를 내주시는 게 한 40-50개 정도 되는데 그것만 공부를 하시기에도 빠듯해요.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9주 동안 매일 다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공부를 기본 필수반 첫날에 공부를 했어요. 뭔가를 공부를 했어. 끝나는 날에 보면은 첫날에 공부한 거는 끝날 때까지도 그날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획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얘가 무슨 망각곡선이라는 건데 학습을 한 다음부터 금방 까먹죠. 엄청 까먹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 후에는 80% 정도가 망각이 된다고 해요. 반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2달이 지났을 때 저희가 한 400-500개를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한 80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저희가 토요일에 수업을 하면 일요일에는 좀 그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될 거를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월, 화, 수, 목 정도는 빠르게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하루 정도는 이전에 봤던 거를 반복을 해서 또 보셔야 돼요. 그렇죠? 금요일까지 나는 숙제를 못해서 계속한다. 그럼 조금 힘듭니다.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큰맘 먹고 공부했는데 2달 뒤에 20%만 있으면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반복 학습으로 공부한 것들을 머릿속에 꼭 남겨두시고요. 저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기본 필수반에서 공부를 할 때 강정배 기술사님께서 동영상을 제공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화질도 굉장히 안 좋고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근데 그거를 휴대폰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출퇴근 때 이제 2배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직접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그걸 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좀 생각보다 빨리 합격을 하셨죠.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습 자료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을 다 드리셨죠. 카페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과거에 기본 필수반 수강하셨던 분들이 올려주신 이런 자료들을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학습 자료를 만드시던가 아니면 추가로 뭐 첨삭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수정 없이 나는 공부만 하겠다. 뭐 그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료들도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꼭 추가를 안 하셔도 공부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아까 전에도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엄청 많죠. 그렇죠?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 2예요.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기 전날 이 정도 되는 양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부를 어차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본인만의 뭔가 자료를 간단한 그 요약 자료, 키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정의라든지 아니면 필수 기술 아니면은 뭐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만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자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엑셀로 만들어 봤어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일단 여기 저희가 공부해야 될 토픽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이제 정의를 썼어요. 정의를 쓸 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정의를 외우면 이 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정의를 똑같이 쓸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정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제가 이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미리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정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 중요한 그림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빠르게 보실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또 말씀 다 들으셨던 거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저 111회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도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110회부터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111회 때 끝내고 싶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때 한 18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잠도 안 자고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알 수 없는 고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조금 넘게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쓰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효율도 떨어지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111회 때는 안 됐죠. 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챙겨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빨리 합격하시는 게 최고예요. 빨리 합격하시는 게 최고인데 본인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모든 걸 투자해서 빠르게 합격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 같은 것들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만드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빨리 합격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근데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 한 6개월 합격은 힘들 것 같아. 한 1년 정도는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 분배를 잘 해서 아예 처음부터 자료를 작성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정말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추가 내용인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리 자료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근데 한두 개 정도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인터넷 찾아보면 괜찮은데 아예 전체적인 거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통계는 사실 통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막 무슨 유의 수준이라든지 뭐 검정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보고 그래프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기술사님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신 게 있거든요. 특강이. 그래서 그런 특강을 좀 참고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는 아니고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인공지능 부분이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인공지능 통계 부분이 거의 출제가 안 됐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통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어서 공부를 등한시했었는데 점점 비중이 높아지면서 알아야겠고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이해를 못해도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이해를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겁이 안 나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라는 착각에 기반한 답안지가 나옵니다. 나쁘진 않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합격 시점도 아까 전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국가 최고 기술 등급을 취득했다는 자부심이 가장 크죠. 가장 크고 이제 기술사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각종 자문이나 평가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활동비가 나오죠. 활동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석감리원도 아까 전에 들으셨겠지만 5일 교육을 받고 나면 수석감리 자격증이 나오고요. 실제로 뭐 5일 휴가 내서 감리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감리 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리회사에 직접 들어가셔서 나중에 계속 회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회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 IT 육성 관련된 그런 멘토링 같은 거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취업 준비생들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전문 분야 강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술 같은 것도 확실히 틀리죠. 남들하고 저술 같은 것들도 뭐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각 교육기관별로 이제 출신 기술사님들하고 이제 연계 교육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IT 분야에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근데 중간에 나는 뭐 공인중개사를 따서 뭐 이쪽 부동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기술사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데 조금 기억이 잘 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사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저도 조금 우회하긴 했지만 조금 오래 걸리긴 중간에 1년 정도를 못 했거든요. 이제 좀 여러 가지 회사 사정이랑 뭐 집안 사정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간에 1년 정도 쉬고 저는 3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1년 쉬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그 기간이 더 줄어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 말이 지금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적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은 6, 7개월 정도 공백 기간 없이 쭉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 있잖아요. 6, 7개월 정도면 기본 필수반을 진행을 하고 심화반까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도메인을 한 사이클 정도 돌거든요. 근데 계획을 잘 세우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반복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머리에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개월, 6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험이 많아지고 인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수분들이 다 합격을 하셨어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풀이 좀 여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이전에 준비하셨던 분들보다 더 치고 나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험도 1년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었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면 내년에 처음에 시험 보고 4월, 5월쯤에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7월, 8월쯤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3번을 보시면은 또 시험 경험도 생기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 이맘때쯤 시험 응시를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면 1월. 그렇죠. 그걸 목표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고생을 하고 계신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회사에서 회식도 없죠.
그리고 결혼식 같은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미뤄졌잖아요.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회식도 많았고 결혼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말마다 공부해야 되는데 결혼식도 가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확실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위기이지만 이런 위기를 잘 활용을 해서 더 본인한테 있어서 더 이점으로,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일을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합격 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